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희망적인 생각으로 바꾸자. 그리고 이 팁 자체가 뭐냐 하면은 힘을 가꾸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이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근데 사실 하지 않으면은 이게 부담스럽기는 한데, 그냥 내가 힘 안 써도 그냥 다 됐으면 참 좋겠는데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뭔가 자기 나름으로 운동을 하든 나가서 걷든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거전하고 달라질 수 있는 건 사실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그 마음의 근육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용서할 수 있는 근육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근육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근육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꾸준히 하나씩 둘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하는 거는 참 중요해요. 이 한 번에 많은 것들을 제시를 이렇게 받게 되면은 사실 부담스럽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시지 마시고 이 중에서 내가 좀 비교적 쉽다 나한테는, 아니면은 나한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하나나 두 개 정도만 골라시 가지고 이것만 꾸준히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사실 우리 삶에서 이런 습관 하나만 가져도요 참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를,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아까 희망적인 생각으로 바꾸자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처에서 그렇게 바꾼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가 예시를 하나 드렸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이제 잠시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건데 이 속에도 희망이 숨겨져 있는데, 좋은 어떤 나의 목표나 인생에서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요. 어떤 부인이 남편과 갑자기 이제 이별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남편이 보따리를 싸들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상당히 이제 사랑하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왜 나갔는지, 이제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이제 상처가 크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용서 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 용서에 대한, 그리고 상처에 대한 치유들을 받고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걸 하게 되었는데, 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에 대해서 좀 희망적인 문구를 한번 써봐라. 그 남편에 대해, 남편과의 관계에서 희망이 뭐였느냐, 뭘 희망하고 있었고, 그가 꿈꾸는 게 뭐였느냐, 이러니까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윌이었다면은 윌과 함께 정말 안정된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내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윌과 함께 안정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다면은 여기에서 이 사람이 정말 꿈꾸고 있는 것을, 희망적인 하나의 꿈을 우리가 찾아본다면은 윌과 함께 행복한 가정인데 윌은 떠나가 버렸어요. 그럼 윌을 빼면은 뭐가 남았죠? 아직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것이 남아있어요. 윌 대신에 자기 꿈이 행복한 가정이 진짜 꿈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윌 대신에 누군가와 다른 사람과도 그 꿈은 계속해서 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처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윌과 함께 행복한 가정이라는, 어쩌면 이미 떠나간 사람에 대해서, 어쩌면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도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이 꿈은 깨어진 거예요. 그러면 윌 대신에 다른 사람을 집어넣으면 궁극적으로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궁극적인, 이 사람이 정말 꿈꾸는 궁극적인 꿈은 뭐였을까요? 원하는 거는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이라는 거죠. 이것은 희망적인 새로운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안에서도 우리가 희망적인 것을 찾아내보는 작업을
사실 이거는 이제 행복 소그룹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이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되겠지만은 그냥 지금은 제가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넋두리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꿈이나 희망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사라지고 이 상처 때문에 완전히 깨지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꿈꾸는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희망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그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제가 높은 곳에서 바라보기. 네. 높은 곳에서 바라보기는 뭐냐 하면은 높은 곳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서울을 바라볼 때 남산 타워에 이렇게 올라, 저는 이제 높은 곳에 먼저 가서 서울 구경할 때 먼저 높은 데 올라가 전체를 한번 바라보고, 그 다음에, 예, 각자 이제 그 지역들을 다니게 되는데, 사람마다 그게 좀 다르겠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각자 이렇게 구체적인 곳에 가서 보고 나중에 전체를 바라보는 분도 있고, 각자마다 다르겠지만은, 일단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 장점은 뭐냐 하면 전체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를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드론을 가지고 전체를 바라보면 어때요? 내가 안 보이는 부분도 저기 좀 더 가면은 교차로가 나오겠구나. 좀 더 가면은 연못이 뭡니까? 아니면 호수가 있구나. 저기 좀 더 가면은 마을이 하나 있구나. 좀 더 가면은 갈림길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 성이라는 큰 하나의 그 성을 우리가 위에서 드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탑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구나. 저쪽에는 작은 집들이 보이고 이쪽에는 정원들, 공간들이 보이구나. 밖에는 사람들이 주차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겠구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어때요? 부분만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통찰력이 바라보는 시각이 넓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좀 더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을 바라볼 때도 이제 그래요. 특히 이제 상처나 용서 문제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면은,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상처 준 행동이나 그 사람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그 배경들을 같이 바라볼 수 있으면은 내가 상처를 이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그 나한테 상처 준 그 행동을 내가 모른 척 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잘못한 거는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잘못을 하게 되는지 배경을 알 수 있다. 예를 든다면은 내가 정말 같이 살기가 힘든 그 사람의 살아온 환경을 한번 알아보자. 예를 든다면 배우자가 어릴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가정 환경은 어땠는지, 이 사람이 겪어오면서 정말 입었던 상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사람의 고통들은 어땠는지, 역경이나 난관들은 어땠는지, 이런 거를 알아보는 작업을 만약에 내가 한번 해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알아보는 작업이라는 것은 당사자한테 물어봐도 되겠지만은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실제 우리 상황에서는 인터뷰를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기자들이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듯이 그 당사자한테 할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쭉 모아갈 수도 있죠. 그죠? 학교도 찾아가 보고, 여러 가지 친구들도 만나보고, 가족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살아온 삶의 배경들을 훨씬 더 많이 알게 되면은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눈들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좋아지겠죠. 좀 더 좋은 환경에 이 사람이 살 수 있었다면은 좀 더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이 사람이 자랐다면은 좀 더 이런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은 아니면은 삶에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더랬으면은 아마 지금 나에게 상처 주는 이런 행동이나 이런 말들은 아마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오는 게 어쩌면은 자연스럽고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해의 폭을 내가 가지게 돼요. 이런 이해의 폭을 가지게 되면서 이 사람의 행동이나 그런 것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지다 보면은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은 내 감정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내 마음이 좀 더 넓어지고 커진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높은 데서 바라보는 겁니다. 산 위에서 바라보면은, 그렇죠. 내가 사는 집이 저기 있구나. 나는 그 집에 살 때 내 집이 엄청 큰 줄 알았는데 위에서 바라보니까 조그만하네. 뭐 이런 거.
우리가 사는 것이 정말 넓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참 별것 아니고 하찮게 보이는구나.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시각이 좀 더 넓어지면은, 좀 더 커지면은 우리의 일상에서 겪는 것들이 어쩌면은 우리가 그렇게 큰 대단한 어떤 그런 비율이 아닌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아까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 내 안에 희망적인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비율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전체를 바라보면은 이 사람의 부정적인 한 행동은 그 전체에서 보면은 그냥 한 부분에 불과하게 된다. 그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좀 더 여유롭게 갖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사람이 상처를 준 그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떤 입장에 있었을까?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친구와 같이 동업을 하고 있어요. 동업을 하고 있는데 영화나 이런 데 봐서 잘 나타납니다. 정말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이런 관계였는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동업을 같이 하니까 회사 경비도 같이 쓰게 되는데 회사 경비를 일부분 빼놔가지고 주식을 산 거예요. 주식을 투자를 한 거예요. 물론 주식을 투자하기 전에 주식에 투자해보면 어떨까? 이 얘기를 서로 나눴어요. 그런데 나는 절대 반대했어요. 지금 주식 투자하는 거는 옳지 않다. 우리 하지 말자. 자기가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몰래 한 거예요. 엄청난 배신감이겠죠. 상처겠죠. 동업을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입장이고 어떤 처지인지를 좀 알아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거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해보니까 집에 아내가 병에 걸린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는 게 급했던 거예요. 빨리 뭔가 이 주식을 하나 지금 투자해가지고 빨리 팔아서 돈을 급하게 좀 벌어가지고 마련해보고자 하는 이런 입장,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파는 것에 대해서는 괘씸하지만 그 괘씸함은 여전히 남아있고 배신감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왜 그렇게 행동하게 된지 이유를 알게 되니까 그 배신감이 조금은 수그러들더라는 거예요. 조금은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미움, 그 전에 그냥 동업을 끊으려고 생각했던 생각에서부터 그 생각은 없어지고 이걸 어떻게 풀까 하는 쪽으로 생각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역지사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뭐 전통적으로도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코끼리를 앞을 못 보는 분들이 코끼리가 뭔지 이해하기 위해서 코끼리를 만졌는데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배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자기가 만진 것이 코끼리가 분명해요. 근데 코끼리 전부는 아니죠. 전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각 부분들이 다 모여야 코끼리의 전체 모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진 것이 코끼리라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각자가 서로 다른 주장이 될 거라고. 그런데 전부를 보게 되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볼까요?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그래, 당신도 맞아. 그래, 당신도 옳아. 당신 말에도 일리가 있네. 그렇게 주장하는 거 보면은 이해가 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훨씬 더 넓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높은 곳에서 바라보기라는 개념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한 사람 그 행동, 그 모습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배경들,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그 순간에 이 사람의 어떤 입장들이나 처지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그런 거, 또 그리고 이렇게밖에 할 줄 모르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이 사람을 갖지 못하는 그 한계나 약함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오히려 연민이 생기고 동정심이 생기게 되겠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식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훌륭한 좋은 토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거를 내 안에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뭐다? 높은 곳에서 바라봅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어려울 수도 있고 계속 꾸준히 그렇게 연습하면 쉬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